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곡 달의 원 정기혁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꽃차 많이 만들고 계시죠? 또 냉이차 지난번에 좀 만들어봤는데 생강나무도 좋고요. 목련차, 쑥차 요즘 한창 만들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차들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도 차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문자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곡 달의 원 정기혁 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요즘 생각지도 않았던 차들 많이들 좀 직접 덮어서 드시는 경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냉이 생강나무 차 만들어봤고요. 오늘은 좀 어떤 차 또 만드시긴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집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차에 대한 그 관심도가 점점 많아지면서 다양한 차들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막 봄이 되면서 뭐 쑥차라든가 목련, 지금이 쑥차, 목련, 생강, 먼저 소개했던 냉이 이런 차들을 만들기가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녹차도 이제 막 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차인들이 바빠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녹차 남부지방에서 이제 시작이 되나요? 네네네. 벌써 그 해차 마신 사진들이 막 올라오면서 이제 벌써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요즘 마음의 설레임도 있고 저도 이제 목련꽃을 한 10송이 따가지고 와서 목련꽃 차를 만들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목련이 네. 벌써 이렇게 몽우리가 너무 예쁘게 너무 피었더라고요. 예쁘게. 지금이 딱 시기입니다. 피었을 때는 목련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목련꽃이 피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목련은 피었을 때는 꽃잎이 사실은 너무 커져요. 그래서 꽃잎이 벌어지는 게 그리고 효능이 피면서 벌써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표피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 끝을 조금 내밀기도 하고 아직 꽃이 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목련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따가지고 지금이 딱 시기입니다. 네.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산수유차 좀 여쭤보려고요. 산수유요? 예. 네네네. 어디에 효능이 좋나요? 아, 산수유차는 꽃차인가요? 아니면은? 그 열매. 아, 열매요? 네. 빨간. 요즘 산수유 꽃이 한참 피고 있는 네. 그 열매 빨간 거 말하는 거죠? 예. 네, 산수유는 요즘 많이들 그거 끓여서 많이 드시고 그러는데 저는 요즘 그게 통증 같은데 그리고 진정 효과도 있다 그러고 또 체지방에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맛있는데 저는 이제 그 열매에 대한 것보다 꽃차에 대한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 열매는 조금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것보다 그거는 제가 조금 열매에 대한 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이렇게 체지방을 분해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한다 그러기만 하지만 다른 좋은 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거하고 섞어서 끓여 드시면 너무 좋은데 정확한 성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열매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열매 쪽은 제가 조금 음, 말씀드려서 혹시나 효능 면에서 문제가 음. 있을까봐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산수유 꽃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열매도 산수유 꽃도 차로 하는데 그건 향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수유 꽃차는 많이 만들지 않고 네. 산수유 꽃하고 똑같이 생겨 있는 생강나무 꽃차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 쪽에 가서 피어 있는 것들은 다 생강나무 꽃차예요. 근데 그게 다 산수유 차인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네. 그거는 산수유 차가 아니고 음. 생강나무 꽃차예요. 음. 네. 나무가 이렇게 네. 꽃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멀리서 보면 네네네, 직접 가서 맞아요. 봐야 네. 이게 산수유 꽃인지 생강나무 네, 꽃인지. 맞아요. 네. 그 꽃받침을 보고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게요. 향을 맡아보면 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네. 궁금하신가요? 아, 요새 이제 봄이 되니까 쑥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뭐 쑥이 좋다는 거는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쑥차 담그기가 조금 시간도 그렇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네. 해줄 수 있는지. 네. 이 쑥차 같은 경우에 요즘 쑥차가 작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요즘 나오는 쑥차는 정말 약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쑥차 너무 좋아하는데 그 쑥차를 어떤 분들은 쑥차를 그냥 뜯어가지고 와서 그것을 일단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깨끗하게 씻을 때 마지막 헹굼 차를 할 때는 거기에다가 식초를 조금 풀어서 마지막 헹굼을 하시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보통 분들은 그것을 그냥 밖에다 그냥 건조를 해가지고 차를 만들어 드시더라고요. 아, 근데 네네네. 그냥 건조해서 드시면 향도 떨어지지만 효능도 떨어지고 약간 약한 사람에게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 쑥 네네. 물기가 있을 때 팬에다가 네. 걔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덮는다 그러잖아요. 아, 네네네. 물기 있을 때 그거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물기 있을 때가 포인트군요. 네, 그래야지만 얘가 익혀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쑥색이 약간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익어져요. 그러면 이게 아, 수증기가 막 올라오면서 수증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3분 정도를 하다가 바구니에다가 꺼내서 식혀줘야 돼요. 그냥 계속하면 곰죽이 될 거잖아요. 아, 예, 그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예. 그것을 꺼내서 소쿠리 같은 데다가 열기를 완전히 식혀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식혀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다시 볶아주듯이 몇 번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식혀주는 게 핵심이에요. 쑥차를 만들 때. 아, 계속, 그러니까 네. 해서 식혀주었다가 다시 한번 또 안에다 덮어서 넣고, 또 네, 식혀주고, 네. 식혀주는 게 네, 그렇게 해서 한 포인트다. 예, 5번, 6번 정도를 해주셔야 돼요. 아, 많이 하네요.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 요즘에는 네네네네. 쑥이 워낙 작기 때문에 금방 네. 요즘에는 수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만들 수 있는데 걔가 이제 네네. 말라질 때까지 조금 해주시면 정말 너무 귀한 차를 아마 보람도 있으실 거고 겨울까지 충분히 효능도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팬에다가 그것을 9번 하는 것을 구중구포라 그러잖아요. 9번까지 네네네. 하지 않더라도 5, 6번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 숙향이 근데, 네, 예, 예,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어디서 보니까 보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보관 방법은 또 별도로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모든 만들어 놓은 차들은 수분에 굉장히 약해요. 네, 수분에 네. 약하기 때문에 수분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한지를 싸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넣어놓으면 너무 좋아요. 숨 쉬는 아, 항아리에다가. 그렇지 아, 않으면 그냥 요즘엔 유리병들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밀봉을 네네네. 완전히 시켜 놓으시면 아, 그것은 올해 먹을 거, 내년에 먹을 거를 분리해서 보관하셔요. 올해 먹을 거는 조금만 놔두고 내년에 먹을 거를 분리해 놓으면 쑥차는 해가 지날수록 굉장히 맛있어집니다. 아, 올해 만들어서 올해 먹는 것보다 내년에 먹는 게 더 맛있고
해가 거듭될수록 요게 약간 숙성되면서 맛이 있어지니까 올해 때를 놓치지 말고 계획하셨다면 꼭 만들어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난 항아리만 들어서 항아리 저게 너무 어려워서 딴 방법이 있나 했더니 유리병 방법도 있네요. 네네. 유리병에다 해서 아, 그러니까 수분이 들어가지 않게 잘 밀봉을 네네네. 해놓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마시는 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요즘 또 봄철 많이 나는 나물이라든가 꽃차 함께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숙차를 좀 함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네. 마침 전화를 주셨나요? 이 쑥차는 효능도 굉장히 좀 좋죠. 여성들에게 그죠. 있어서. 옛날부터 진짜 너무너무 사랑받아온. 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쑥향을 가지고 뭐 이렇게 연기도 피우고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친근한 그 음식으로도 먹고 차로도 네. 먹기 때문에 이 향이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효능도 있어서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나 다 이렇게 차를 다 얼음을 넣어서 먹는 차를 냉차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다 냉한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젊은 친구들은 특히나 더 몸이 손발도 차고 배가 아랫배가 냉해서 음식을 먹거나 뭐 약 같은 거를 먹여봐도 냉한 친구들은 약을 못 먹는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알약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그게 막 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뭘까라고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전문가인 분 보고 열어보니까 이 속이 냉하면 그것을 잘 소화내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럴 네. 때 이렇게 쑥차 같은 거, 이 쑥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손발 또 아랫배 혈액순환에 그러니까 혈액순환에도 좋고 면역력에 도움을 되기 때문에 쑥차 같은 거는 뭐 요즘에 많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쑥차 조금 많이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만들어서 내년 후년까지 하기 때문에 봄에는 기본으로 쑥차를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그럼 같아요. 내년까지 드시려면 몇 번 정도 더 꺼야 좀. 이게 잘 초보분들은 네. 이게 뭐 만드는 게 힘들다는데 지금 쑥차는 누구나 다 관심만 가지면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후라이팬에다가 이 팬에다가 온도를 그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넣으면 뜨겁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강해요. 쑥이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큰 팬에다가 양을 너무 욕심껏 많이 해갖고 오면 나누어서 내가 할 만큼 우리가 나물 볶듯이. 근데 볶는 거하고 덮는 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볶는 것은 첨가물을 넣어요. 올리브유나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파는 것은 볶는다 그러고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쑥 자체만 넣어서 볶아내는 것을 덮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덮어낼 때 가장 중요한 게 약간 수분기가 있으면 지지지직 소리를 내면서 걔를 뒤집어주면서 하면은 색이 변해요. 변하는 과정을 두세 번 하면 그 쑥이 익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색깔은 초록색으로 변하죠. 초록색으로 왜 더 쑥이 선명해지나요? 약간 회색빛 요즘 나오는 애들은 약간 회색빛을 네. 띠고 있는데 팬에다 넣어서 덮어보면 아주 초록빛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익은 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만 해가지고 채반에다가 식혀주는 게 중요해요. 조금만 더 팬에다 넣어야지 그러면 곰죽처럼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3, 4분 정도를 빠르게 거기서 이렇게 쭉쭉 눌러주면서 볶아주듯이 하면 색이 다 변했다 싶으면 밖으로 꺼내서 건조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네. 이제 건조시켜서 유리병에 네네, 완전히 바로, 됐으면 그리고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해도 쑥차의 끝부분에는 약간의 수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분이 빠졌나 안 빠졌나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수분이 어디에 1%만 있어도 상할 수 있거든요. 곰팡이가 그럼. 네, 그러니까 수분 체크를 정확하게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수분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잘 말랐는지는 어떻게 좀 확인이 가능합니까? 엄지하고 검지하고 네. 다 완전히 차를 만들어 놓은 거를 엄지하고 검지에다 놓고 손가락으로 비벼 봤을 때 사르락 부서지잖아요. 네. 그 부서지면
그 부서지는 게 가루처럼 되면 수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예요. 밀리잖아요. 네. 그럼 수분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유리병에다 넣어놓으라 그러는 게 뭐냐면 항아리에다 넣었을 때는 수분 체크를 초보자분들은 못 하시잖아요. 네. 근데 유리병에다가 가득 넣어놨는데 한 3일 정도 됐을 때 가득 넣어놨는데 돌아보면 약간 내가 꽉 찼는데 줄어들었어요. 약간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것은 수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 얼른 꺼내서 다시 한번. 한 번 더 팬에다가 음. 덮어주시면 네. 내년까지, 후년까지 이거는 3, 4년 두고 드셔도 충분하거든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쑥차 한번 마셔봤는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녹차보다도 좋아요. 더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쑥차 향에 빠지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쑥차를 만들어 놓고도요. 그거를 이제 마셨잖아요. 네. 만들어 놓고 마신 다음에 다시 마신 거를 햇빛에다 그냥 이렇게 햇빛에다 이렇게 깔아서 말려요. 말린 다음에 그 마른 거를 가루를 내듯이 해서 동글동글동글 뭉쳐놔요. 걔를. 그리고 왜냐하면 쑥향이 다 빠지진 않았거든요. 아. 그러면 동그랗게 뭉쳐 놓아가지고 이게 비 오는 날 그리고 집안이 눅눅해서 약간 화장실이나 이럴 때 그냥 아로마 향 피우지 않아도 우리 전통의 아로마 향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완전히 건조됐잖아요. 네. 그냥 만약에 성냥불을 탁 켜놓으면 금방 호로록 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스프레이에다가 물을 쑥쑥 이렇게 수분기를 약간 줘서 피워놓으면 연기가 오르면서 그 향이 또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활용하셔도 돼요. 예. 네. 아주 버릴 게 없네요. 쑥차. 네, 맛있고. 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운곡 달해원 정규영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운곡 달해원 정규영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쑥차 만들어봤고요. 이번에 또 앞서 잠깐 얘기해 주신 목련차. 이것도 뭐 기관지에도 좋고 효능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이 목련차는 그럼 이 목련꽃은 어디에서 그럼 산수 깊은 곳에 가 따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목련은요. 산에서 피는 목련도 있고 요즘에는 집에서 목련나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있죠. 네. 근데 이 목련이 이제 제가 꼭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시장에 가니까 목련 그 표피까지 있는 상태로 그냥 마구 잘라가지고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대박이라 그러나요? 그런 데다가 하나씩 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있대요. 어느 분이 그걸 사서 저한테 몇 개를 가져왔어요. 네. 근데 그런 것은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탕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련차를 드셔야 되겠다. 그리고 뭐 보통 비염기가 있으신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는데 비염에도 효능이 있긴 있지만 이 목련꽃을 지금 이제 만들기가 너무 좋으니까 밖에 있는 그 까슬까슬한 것은 목련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피가 벗겨지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 표피가 벗겨지지 않은 거는 목련의 효능이 아주 좋지만 밖에 있는 그 까슬까슬한 표피는 벗겨져 있는 거를 차로 드셔야지 그거 통째로 하면 뭐 굉장히 강하신 분은 괜찮지만 예민한 분은 그 털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같이 하는 것은 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목련꽃이 표피가 있는 것을 따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만약에 표피가 꽃이 피어져 있는 것들은 집 안에 있는 거나 길가에 있는 게 아니면 깨끗한 곳에서 따시면 되고 도시에서 따야 되겠다 그럴 때는 지금 따셔야 돼요. 표피를 싸고 있으니까 매연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같을 때 좀 따서 만들어 놓으시면 그럼 되는데 따오면 네. 물에
씻어서 씻지 않아요. 씻지 않습니까? 목련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목련은 따는 곳이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깨끗한 곳에서 따야 되겠죠. 그리고 네. 약간 우리 집에 길 가다 그러면 지금 표피에 쌓여 있는 것들을 조금 따서 만드시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만들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제가 그럼 말씀드리고 가져오면 표피는 벗겨내고 그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표피를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러면 따가지고 온 그날은 얘가 수분이 많아서 빵빵하다 그럴까. 그래서 벗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목련을 따가지고 왔으면 하루 정도는 그냥 시들키세요. 그럼 시들이면 얘가 이 목련이 수분기가 줄어들면서 표피를 벗기기가 아주 쉬워져요. 그럼 표피 하나를 벗겨내고 상담 전화. 네. 먼저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목련차를 지금 제가 끓여 먹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목련이 피기도 전에 이렇게 따는 게 미안스러워서 네. 익고서 네. 떨어진 다음에 쭉 제가 끓여 먹고 있어요. 예, 그거는 왜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거는 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는 않아요. 우리 집에 있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예. 근데 목련이 생각보다 피어 있는 시간이 길어요. 예. 목련이 피어 있는 시기가 길은데 그냥 나는 향이나 탕색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꽃잎이 또 너무 커 있어요. 손바닥만 해지잖아요. 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주워서 너무 그러니까 그 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도 이제 어르신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가서 알려드렸어요. 나무가 고목이었고 너무 높아서 손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목련꽃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그 깨끗한 데 있는 거 흰색에 있는 것만 주워가지고 그거는 채를 썰어서 목련을 가져와서 얇게 이렇게 채를 썰어서 그걸 채반에다가 좀 널어놨다가 차를 해두셔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대신 효능이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갈변된다. 얘가 노란색으로 목련의 매력이 있는데 그 떨어져 있는 것을 만들면 거의 다 갈색으로 변하는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을 때 따서 손에 열이 많이 있는 분은 또 갈변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찬물에 손을 씻으셔가지고 손에 열을 조금 뺀 다음에 목련꽃을 만들면 아주 노란 것, 흰색인데 완성해 놓으면 노란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뭐 과일이나 뭐 무슨 차 이런 건 다 핀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얘는 피지 않은 상태에서 따려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만 따셔야 되죠. 7개는 피게 두고 그걸 다 따게 하면 안 되고 10송이가 있다 그러면 한 3송이 정도만 따고 나머지는 이렇게 꽃으로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핀 다음에 살짝 핀 애를 따서 잎을 말리셔도 그걸 건조하게 해서 드셔도 됩니다. 너무 예쁘신 마음이 예쁜 분을 만났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목련차는 몽우리채로 그럼 덮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목련차도 그것을 그러니까 목련을 봉우리채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몽우리채로 만들기에는 건조를 했을 때 안에 힘이 있어가지고 망가뜨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수분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잎이 두꺼워요. 그래서 하루를 시들켰잖아요. 시들키고 나면 걔가 목련이 수분이 좀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좀 자주 물에 담가서 깨끗하게 열이 있으면 갈변돼요. 목련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거나 손톱으로 상처가 있거나 그리고 그 부분은 상처받은 부분은 갈색으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고 열기를 좀 한 다음에 한 장씩을 다 펼치셔야 돼. 그래서 목련은 이렇게 보면 고급 꽃차예요.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은 목련꽃이에요. 나올 보면 다 갈색이에요. 노란색으로 노랗게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야 경험도 되거든요. 좀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네. 있어야 되고 경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련차는 또 어디에 그렇게 좋아요? 목련은 기관지에는 무조건 신이라 그래서 네. 약간 신이화라 그러잖아요. 신이화라 그러는데 여기 매콤하고 약간 생강향이 나요. 얘도 그래서 이 목 쪽으로는 기관지 쪽으로 다 좋다 그래요. 그래서 네. 약재로도 한방에서도 약재로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초기 감기, 요즘처럼 목 감기, 외출하고 나서 목을 많이 쓴 다음에 그다음에 칼칼할 때 이럴 때 하면 목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코 막힘에도 좋고 두통에도 좋고 이럴 때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목련꽃을 유리에다가 유리잔에다가. 예, 유리잔에다가 목련꽃 한 송이를 넣으면 노랗게 되면서 목련꽃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있는 거 따오면 미안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유리잔에서 다시 생명을 불러일으킨다 그럴까요? 찻잔에서 피워야 되겠군요. 피워야 돼요. 거기서 네. 그러면 길게 봄에만 볼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꽃을 만들어 놓으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렇게. 근데 몇 잔 정도 마시면 좋아요? 목련 같은 경우에는 네. 식후에 이제 뭐 한 20분 후나 이럴 때 목련은 한 송이를 가지고 한 3번, 4번 그리고 하루에 요거는 기분 전환으로 2-3번 드셔도 충분하거든요. 목련꽃을 뭐 장기로 이렇게. 근데 뭐 내가 목이 안 좋은 사람이다. 코가 안 좋은 사람이다. 이럴 때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신경 써서 우려 드셔도 너무 요즘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증상이 네. 목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네.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그렇죠. 드시면. 10송이 중에 3송이만 따세요. 다 따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운곡 달해원 정규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함께 해봤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